지금은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과거에 보기만 하면 도망가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인텔. 반도체 세계의 황제. 당시 인텔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사람들은 이 두 기업이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누구도 그들과 정면으로 싸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절 한 작은 스타트업의 CEO가 있었습니다. 대만 이민자 출신, 당시에는 가죽 자켓도 없었고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 CEO도 아니었습니다. Do you like my jacket? 오히려 그는 회계 실수조차 반복하던 초보 경영자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젠슨 황. 당시 엔비디아는 지금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작은 회사였습니다. CEO인 젠슨 황은 정식으로 경영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기본 회계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해서 종종 실수를 하기도 했죠. 직원들은 처음에 젠슨은 모르는 게 정말 많았어요 라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하지만 젠슨 황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CEO들이 미래 기술과 SF 소설을 이야기할 때 젠슨 황은 혼자 사무실에 틀어박혀 밤 늦게까지 경영에 관한 책만 읽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경영 서적들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직원들은 사무실을 마치 도서관같이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은 MBA보다 실제 공부를 더 믿었습니다. 한 번은 MBA 출신 임원과 제품 가격 전략으로 격렬하게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길어지자 젠슨 황은 갑자기 물었습니다. 가격 전략책 중 가장 좋아하는 책 딱 3권만 말해보세요. 하지만 그 임원은 한 권도 말하지 못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젠슨 황은 자신이 읽은 책들을 줄줄이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책들을 다 읽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는 천재라기보다 배우는데 더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책 한 권을 만나게 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책 혁신 기업의 딜레마. 그 책에는 당시의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아주 위험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업은 작은 시장을 무시한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큰 기업들은 언제나 더 큰 시장, 더 비싼 고객, 더 높은 수익률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작고 초라해 보이는 시장은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기업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곳에서 작은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작은 기업이 거대한 기업을 무너뜨립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혁신 기업의 딜레마라는 내용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자는 대표 사례로 혼다를 이야기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아주 크고 비싼 자동차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캐딜락 같은 고급차가 진짜 돈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일본의 작은 기업 혼다가 등장합니다. 혼다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미국 10대들을 위한 작은 오토바이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미국의 기업들은 그 시장을 비웃었습니다. 돈도 안 되고 시장의 규모도 작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다는 바로 그 시장에서 성장했습니다. 기술을 쌓고 경험을 쌓고 제조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형차 시장으로 올라와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젠슨 황은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죠. 강자와 싸우면 죽는다. 강자가 무시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무렵 엔비디아는 이미 거의 망할 뻔한 회사였습니다. 초기 그래픽 칩 실패로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직원들은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위기 때문에 더더욱 인텔과 정면 승부는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당시 인텔 같은 대기업들은 PC 게임 시장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익성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죠. 워크스테이션 사업이 훨씬 돈이 됐고 게임은 철없는 10대들의 취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무시하던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게임용 GPU, 그리고 아무도 그 기술이 미래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그 시장에서 천천히 조용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게임 그래픽을 더 빠르게 만들고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하고 더 복잡한 이미지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기술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병렬 연산. 한 번에 수천 개의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혼자서 일하는 천재보다 평범한 수천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게 더 빠른 원리이죠. Let me speed it up. Ladies
Ladies and gentlemen, science class is now over. 당시에는 단지 게임 화면을 위한 기술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10대들이 게임을 더 부드럽게 즐기기 위해 만들었던 칩이 훗날 인공지능의 두뇌가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수십 년 뒤 AI 시대가 열리자 세상은 충격에 빠집니다. AI 역시 엄청난 양의 계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게임용이었던 GPU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됩니다. 한때 장난감처럼 취급받던 기술이 AI 혁명의 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세계 최강 기업으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평소 젠슨 황은 엔비디아와 인텔의 관계를 톰과 제리 같다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인텔이 우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면 나는 칩을 챙겨 도망칩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인텔과 싸워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인텔과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텔이 무시하던 시장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강자들이 비웃던 곳, 돈 안 된다고 외면했던 곳, 바로 그 작은 시장이 결국 세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Welcome to the stage, NVIDIA founder and CEO, Jensen Huang. 젠슨 황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있는 어쩌면 작고 초라한 이곳도 훗날 세상을 뒤흔들 혁명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